크게 환영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세대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정권 교체를 한 후에 여가부 폐지의 문제도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국회 상정이 돼야 되고 폐지가 돼야 되니까. 하지만 지금 저희 국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의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가부 폐지가 안 됐을 시 다른 대안이 있으신지 라는 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여가부 폐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그 정부 구성 철학과 이제 결국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게 되면 인수위에 꾸려가지고 정권 초기에 한 번 이제 정부조직법이라는 걸 통과시킵니다. 그 안에서 보면 이 정부에서는 어떤 부처들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그런 철학을 밝히게 되는 것인데, 이 정부조직법 통과와 그다음 국무총리 임명 과정에 있어가지고 만약 여소야대를 이용해가지고 민주당이 반발을 한다. 그러면 저는 그 민주당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곤란한 상황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대통령을 선출하는 국민들의 의사와 반하게 대통령이 장관도 마음대로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은 민주당이 아무리 정치적으로 무리수를 둔다 해도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다만 정부조직법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부처를 개편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당원들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부처의 이름을 보면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희한한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우리 박근혜 정부 때도 과학을 담당하는 부처에 미래창조과학부가 있었던 적이 있었고, 뭐 이명박 정부 때는 지식경제부,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름만 보면 뭐 하는 건지 모르죠. 저는 이제 이게 미국식 정부 구성이냐 아니면 유럽식 정부 구성이냐에 따라 좀 다른 것인데, 미국식 정부 구성은 이건 이름이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국방부 있고 재무부 있고 법무부 있고 상무부 있고 딱 이름만 들으면 뭐 하는 것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부처를 만들어 놓고 바꾸지 않는 것을 거의 전통으로 합니다. 뭐 테러를 당해야지만 겨우 국토안보부 신설하고 이 정도의 변화가 있습니다. 에너지부 따로 있고. 그런데 부처의 개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근데 유럽 같은 경우가 특히 이제 부처를 정부 바뀔 때마다 마음대로 신설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에 부처가 30몇 개 정도 될 겁니다. 34개 그럴 겁니다. 우리는 17개, 18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작은 정부, 그러니까 작은 정부로는 재정지출뿐만 아니라 부처의 기능을 아주 슬림하게 컴팩트하게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은 이렇게 막 벌려서 만들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부처는 예를 들어 기획재정부, 재정을 담당하는 부처처럼 꼭 있어야 되는, 국가에 있어야 되는 부처도 있겠지만은 여성가족부 같은 경우에는 특임부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 임무를 받고 이제 만들어진 부처일 텐데, 특별 임무를 받고 만들어진 부처는 저는 그 특별 임무가 종료되는 즉시 없애는 것이 원칙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성부가 예전에 김대중 정부 때 출범했을 때는 말 그대로 여성의 인권이나 아니면 여성의 가부장제로 인한 여성의 어쨌든 불합리한 차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처였고, 실제로 그 뒤에 호주제 폐지라든지 몇 가지의 성과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성부가 더 이상 이제 제도 개혁하는 곳에서 할 것이 별로 없다 보니까 다른 업무를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는 보건복지가족부에 있던 가족부 업무를 떼어가지고 여성가족부로 이제 붙여버리고요. 그리고 여성가족부도 가족 업무가 좀 모호해지고 하다 보니까 청소년 어쩌고 이렇게 하더니만은 갑자기 청소년이 많이 하는 게임 문제를 들고 가지고 게임 셧다운제 이런 걸 여가부가 이제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가부가 일이 없다 보니까 자꾸 이것저것 붙이고 이렇게 하면서 좀 존속해온 것인데, 저는 이제 여성 인권에 대한 어떤 제도 개혁 문제가 마무리됐으면은 여성부라는 것은 역할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없애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싶고요. 저한테 만약 지금 대통령 선거 나가냐고 물어보면 대한민국 부처요 완전히 싹 갈아엎어야 됩니다. 지금 업무가 희한하게 조정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 같은 것들, 예전에 진짜 복지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작은 영역이었을 때는 그냥 보건이랑 엮어가지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복지는 지금 와가지고 굉장히 큰 분야가 돼버렸고 재정과 긴밀하게 닿아 있는 분야가 됐습니다. 반대로 보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굉장히 또 중요해졌는데 복지랑 같이 엮여 있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이 복지 전문가였잖아요. 보건 전문가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기는 거고, 오히려 보건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랑 같이 일해야 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한테 만약 제가 만약 대선 나오면 저는 보건환경부 또는 환경보건부 정도를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성가족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성의 만약 인권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건 오히려 노동부랑 합쳐가지고 노동인권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제가 이거를 지금 제가 두서없이 이제 말하는 것이긴 하지만은 정부 조직법에서 어떤 정부 구성을 가져가느냐는 그 정부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은 인수위 과정에서 이걸 합리적으로 조정해가지고 굉장히 효율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